아파트 옥상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전체 공용 부분과 일부 공용 부분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인지 시사점이 있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아파트 옥상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사례예요. 여러 동의 집합 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아파트 419동 구분 소유자인 반소 원고 을이 412동 구분 소유자로서 412동에 설치된 이 사건 옥상에 텃밭을 조성한 반소 원고 갑을 상대로 이 텃밭 부분의 옥상을 구한 사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어요. 반소라는 게 나왔으니까 본소가 있겠죠. 갑이 을을 상대로 처음에 소를 제기합니다. 이 아파트는 강남구에 위치한 모 아파트인데 1300세대가 넘는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 강남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냐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 아파트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텃밭 조성 사업이라는 것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서 발단이 됐던 거예요. 이 A라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 있다. 그럼 A라는 아파트가 있으면 이 A라는 아파트의 옥상은 처음엔 잔디로 되어 있었어요. 잔디로 되어 있었는데 이 강남구청에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2,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있으면 500만원 정도는 이 아파트에 있는 입주자들이 분납을 하고 강남구청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공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모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떨어진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412동에 살고 있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을은 419동에 살고 있었네요.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분쟁이 있었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또 본소를 제기한 거죠. 무슨 본소냐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거예요.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그러고 이제 감정 싸움이 됐겠죠. 을은 갑에게 어떤 소송을 챙겼냐면 바로 이 사건 인도 청구를 한 거예요. 이게 반소, 이게 본소고, 약간 이제 반소죠. 그래서 지금 반소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1심에서는 이 두 청구가 모두 기각이 됐어요. 1심에서는 양 청구가 다 기각이 되었는데 2심에 와서 이제 을만 항소를 한 겁니다. 2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반소인 인도 청구, 요걸 심리하는 거죠. 근데 2심이 이거를 을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을이 승소를 하게 됩니다. 1심에서는 모두 다 졌었는데, 그러자 3심으로 이 사건으로 갑이 상고를 한 거죠. 그래서 갑이 상고인이 되는 거예요. 이 아파트는 갑이 있는 아파트와 을이 있는 아파트 각동이 있겠죠. 그래서 을은 보니까 이게 18층이에요. 그러니까 8층 건물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갑은 보니까 10층이에요. 10층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있는 이 옥상에 처음에 잔디가 이제 깔려져 있었는데, 이 강남구청의 그 지원 사업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 이 잔디를 제거를 하고 여기다가 뭐 파, 고추 이런 것들을 심었다는 거죠. 그래서 텃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텃밭을. 결과적으로는 이 강남구청의 응모에서 떨어졌는데, 갑은 어떻게 됐냐면 이 텃밭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을이 이 조경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뭐 파 같은 것도 방치하고 막 그러니까 보기 불편하다라고 해서 제거 청구를 한 거죠. 이 텃밭은 공용 부분이죠. 우리가 이 용어를 보면은 이 아파트 내에 있는 내 집, 이걸 우리는 전유 부분이라고 그러죠. 전유 부분이라고 그러고, 복도, 계단, 주차장 이런 것을 우리는 공용 부분이라고 그래요.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대지 이렇게 구분이 되죠. 집합 건물에서는. 그래서 이 공용 부분을 어느 선까지 인정하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 사례에서처럼 전체 공용 부분과
일부 공용 부분의 구분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 공용 부분이라는 것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합건물법 10조에 따르면 10조 1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단서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의 공유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옥상이 일부 공용 부분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 갑이 있는 이 412동 입주자들만 이것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법리를 이렇게 설치하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 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으면 구분 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구분 소유가 성립될 당시, 성립시에요. 성립시의 그 객관적인 용도다.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라는 거예요. 구조에 따른 객관적, 주관적 용도가 아니고 객관적 용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음에 일부 공용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이 그 후에 변경되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일부 구분 소유자 전원의 승낙을 포함한 소유자들의 특단의 합의가 없으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부 공용 부분이 전체 공용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립 시에 결정이 되고 그 후에 변경이 있다는 거죠. 변경이 있다고 해도 바로 전체 공용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일부 공용 구분 소유자 전원의 승낙을 포함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412동이면 412동 구분 소유자 전원의 승낙을 포함한 소유자들의 특단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구조나 이용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전체 공용 부분이 된다는 거 알죠? 그런데 이러한 이 법리가 이렇게 여러 동으로 구분되는 집합 건물에도 똑같은 법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파트 단지를 보면은 아파트가 뭐 1동 있고 2동 있고 3동 있고 여러 동이 있죠. 여러 동이 있는데 이 단지 내에 각 동이 있으면 이 단지 내 각 동의 일부 공용 부분도 똑같이 이런 법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원심의 판단을 한번 보겠어요. 그럼 원심을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원심은 어디에 포커스를 뒀냐면 이 동의 현관에 출입하는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여기에 시정 장치가 있어가지고 각 동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보면은 출입 이게 카드 찍고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돼요? 그런 데는 그 각 동에 있는 그 입주자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원심은 그것보다는 어디에 포커스를 뒀냐면 이 관리소의 승인을 얻어서 다른 동의 입주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 그 각 동에. 그러면은 동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옥상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승인만 얻으면 옥상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어떤 또 논거를 했냐면 옥상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KT, LG, SKT 이런 이동통신 관련된 중계기가 있었습니다. 통신사에. 그러면은 거기서 그 중계기를 설치를 하면은 그 핸드폰이 잘 터지죠. 그러면은 그 편익을 누가 누리냐? 그 동만 누리는 건 아니죠. 412동에 설치가 됐다고 해서 412동 사람들만 그 편익을 누리는 게 아니고 415동, 16동 다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옥상에 있는 이 편익이 다른 동의 구분 소유자들도 누린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이 단지 전체, 아파트 단지 전체의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아파트의 옥상은 이 단지 전체의 공용 부분이다, 전체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이것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집니다. 자, 대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같은 사안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출입에 관련된 문제예요. 대법원은
관리사무소에 승인이 없으면 출입이 안 된다. 요것이 더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다른 동은 관리사무소 승인이 아니면 출입구에 의해서 옥상 접근이 차단된다는 거죠. 차단. 그러니까 그 각 동에는 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더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옥상은 그 각 동에 사람들이 일부 공용 부분으로서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큰 포커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립시라는 거예요. 이 성립시에 이렇게 성립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떤 회계 처리를 바꿨다든가 변경을 했더라도 이 성립시의 구분 소유자들의 합의, 동의가 있지 않고서는 추후에 이렇게 변경하는 상황이 있어도 이런 성립시의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